센스쟁이 은사이죠. 물론 여러분들은 제가 은사인 걸 잘 알고 계시겠죠. 오늘은 기분이 매우 좋네요. 그래서 흰색 티셔츠를 입어봤습니다. 카메라 잘 봤나요? 살이 많이 빠져 보인다고. 그래서 아까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일부러 더 크게 입었다고. 살 더 빠져 보이려고. 애기 한 명을 지금 봤습니다. 지금 애기 한 명 더 날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 역사학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파트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프랑스 혁명입니다. 식민혁명의 꽃인데요.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다룰 텐데요.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물론 센스쟁이 은세이가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겠지만 굉장히 복잡한 내용임은 확실합니다. 제가 최대한 심플하게 여러분들 이해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쪽에 보시죠. 우리는 지금까지 혁명에 대해서, 영국 혁명에 대해서 아마 살펴봤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 혁명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리고 우리는 사회계약설이라고 해서 홉스, 로크, 루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의 프랑스 혁명이 되겠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당연히 어디에서 일어났을까요? 그렇죠. 프랑스에서 일어났겠죠. 우선 배경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하면 대체로 먼저 바로 구제도의 모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구제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존의 프랑스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좀 봉건제적 그러한 잔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분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명확했어요. 그래가지고 얘들은 1신분, 2신분, 3신분으로 자신들의 그러한 신분들을 나눴습니다. 1신분으로는 그러한 중세적 잔재죠. 1신분으로는 성직자, 2신분에는 귀족이라고 해서 많은 특권들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3신분에는 대부분의 평민들과 도시의 그러한 시민 계급들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런데 많은 그러한 희생과 경제적 부담 이러한 것들 정치적으로 얘네들은 배제되고 경제적인 부담은 많이 지는 그러한 계층들이다 보니까 이들의 불만이 조금씩 쌓여가게 됐습니다. 이러한 때 프랑스 정부가 잦은 주변 국가의 전쟁과 그 다음에 미국 혁명, 지난 시간에 배웠죠. 영국을 견제하기 위한 프랑스가 미국을 도와주게 되면서 많은 재정을 쓰게 되고 왕실이 자꾸 이제 귀중품을 사거나 이러한 사치로 인해서 파티를 열고 하면서 이제 국가의 재정이 악화되게 된 것이죠. 이러한 때 루이 16세, 왕 중에서는 제일 유명한 왕 중에 하나거든요. 루이 16세. 부인이 마리 앙뚜아네트지요. 맞나? 아마. 루이 16세가 이때 이 프랑스의 이러한 의회라고 할 수 있죠. 프랑스 의회인 3신분회. 예전에는 이제 3부회라고도 불렀거든요. 책마다 좀 달라요. 3부회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신분이 함께 모인 그러한 3신분회를 소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들이 동의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신분회에 모였을 때 이 3신분들이 불만이 많았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원래는 얘네들의 3신분회의 표결이 선택이 어땠냐면 표결 방식이 원래는 1신분에서 하나 의견을 내고 2신분에서 하나의 의견을 내고 3신분에서 하나의 의견을 내는. 근데 얘네들은 거의 특권층에 나가요. 의견이 비슷해. 그러니까 뭔가를 결정할 때는 어때요? 항상 얘네들 위주로 결정이 됐던 거죠. 3신분이 아무리 사람이 100명이에요. 이런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한 표, 교사 집단이 한 표, 학생이 한 표. 그럼 뭔가 어른들의 그러한 의사가 많이 반영된 결정이 나올 수 있잖아요. 숫자는 적어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30분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반발을 하게 됩니다. 야, 우리 이렇게 신분별로 하지 말고 무엇으로 하자? 바로 머릿수 표결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자, 이것을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야, 우리 요구를 안 받아줘? 야, 우리 그렇다면 우리는 30분회를 떠나서 우리들만의 의회를 만들겠어라고 해서 만든 것이 국민의회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의회요? 국민의회. 다시 한번 무슨 의회요? 국민의회. 국민의회가 중요합니다. 이 국민의회를 열고요.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헌법을 만들기 전까지 우리는 해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을 바로 테니스 코트에 가서 하게 됩니다. 네, 바로 테니스 코트의 선언, 서약. 그래서 이제 이 30분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세력들이 국민의회를 열고 거기에 저항을 하게 되고요. 루이 16세는 이들을 탄압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러한 세력들이 그동안의 이러한 전제정치의 뭔가 상징적 존재였었던 이때 뭐 특별히 많이 운영되었다라고 안 해요. 여기 범죄자가 많이 없었는데 그래도 이러한 전제정치의 상징물이었던 바스티유 감옥이라고 하는 것을 습격하게 되면서 이제 혁명, 여기 이제 파리거든요. 파리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게 되면서 이 혁명이 이제 프랑스 전역으로 확대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작이 이해되나요? 기존의 구제도의 모순, 이러한 평민들과 시민들이 뭔가 많은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30분회가 소집되게 되고 표결 방식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인해 이러한 30분회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회가 열리게 되고 결국에는 바스티유 감옥 습격을 통해서 이제 파리만이 아닌 프랑스 전역으로 확대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국민의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리를 중심으로 해서 시민들이 정부에 저항을 하게 되자 각 지역에 있었던 농민들도 저항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들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게 되자 바로 국민의회, 아까도 얘기했었죠. 국민의회에서는 이제 새롭게 얘네들이 개혁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바로 기존에 있었던 봉건제를 이제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인권선언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수업 시간에 아마 선생님이 좀 더 사료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인간과 시민에 대한 권리를 이때 선언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인권선언이죠. 굉장히 유명한 문서예요. 우리가 이제 영국혁명에서는 권리 청원과 권리 장전을 중요하게 이야기했다면 미국혁명에서는 독립선언서와 헌법을 이야기했다면 이 프랑스혁명에서는 바로 이 인간과 시민의 권리, 즉 인권선언,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자유와 평등과 우애를 강조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민주주의의 그러한 기본이 되는, 재미없나요? 제가 손톱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혹시 설명할 때 여러분 보신 분은 있겠지만, 제가 보이나요? 아까 우리 반에 다영이라고 하는 학생이 갑자기 제가 와서 칠하더니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것도 교장 선생님이랑 교감 선생님 보면 지랄, 뭐라고 지도해 주시겠죠? 네. 내 영상 안 보시겠죠? 이렇게까지. 네. 이런 거 좋아하나요? 이런 거에 웃는 모습들, 여러분들 보기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항상 웃으면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훈훈한 마무리. 보시면 국민의회에서 봉건제를 폐지하고 인간과 시민의 권리를 선언하게 됩니다. 이거 선언하게 되고요. 이들이 헌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바로 이 헌법 안에는 이제는 지금까지 절대 왕정이었던 그 국왕을 이 통치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 입헌 군주제, 법 안에서 이제 군주를 선출하는, 헌법 안에 군주가 존재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고 새롭게 투표하는 그런, 새롭게 이제 국회의원들을 뽑아야 되겠죠. 이 투표하는 그러한 선거를 진행을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회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투표권을 주었냐면 바로 재산에 따라서 투표권을 나눴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선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평가하죠. 모든 사람에 대한 그러한 평등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에 따라서? 바로 재산에 따른 그러한 선거권이 우선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름의 의미는 있죠. 그렇게 해서 이러한 헌법에 의해서 새롭게 형성된 의회가 바로 입법의회입니다. 이렇게 입법의회가 이제 소집이 되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해산을 한 거죠. 새롭게 입법의회가 소집이 되게 되죠. 근데 입법의회는 이제 지롱급파가 이제 주도하게 되는데요. 지롱급파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유권을 조금 인정을 많이 하는 온건파. 여기에 이제 대비되는 계층이 바로 자코벤파가 있거든요. 자코벤파는 굉장히 급진파입니다. 먼저 이렇게 프랑스 내부적인 혁명의 분위기가 막 일어나게 되자 이제 왕이 없어졌잖아요. 입헌군주제잖아요. 그치? 이런 절대 왕정이 없어지게 되자 주변에 절대 왕정을 유지하고 있었던 그러한 나라에서 자기네들 나라로까지 이러한 혁명의 분위기가 퍼져갈 것을 우려한 바로 옆에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에서 바로 이 프랑스의 이러한 혁명 세력들을 막아내기 위해 바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식량은 부족해지게 되죠. 그래서 새롭게 백성들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라 뭔가 불안정한 모습이 지속되자 바로 파리 민중들이 우리가 이 파리 민중을 이제 산케로트라고 부르거든요. 산케로트. 그래서 저도 이렇게 바지가 이제 큘로트를 착용해야 이제 좋은 사람이 얘는 큘로트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일반 시민들, 서울 시민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들을 이제 산케로트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왕궁을 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입법의회를 무너뜨리죠. 그리고 새롭게 국민공회라고 하는 그러한 조직을 만들게 되고 이 국민공회를 장악한 세력이 조금 더 급진적인 세력이었던 바로 이 자코벤파가 이제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입헌 군주제가 아닌 바로 잘 나오나요? 정신 차리세요. 이상하다 싶었어요. 여기까지밖에 안 나왔지. 그래서 이제 국민공회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코벤파가 주도를 하게 되면서 공화정이라고 하는 우리는 이 제도를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존의 왕이었던 그래서 계속적으로 뭔가 이 혁명 세력에게 방해가 되었었던 루이 16세를 바로 단두대에서 하고 처형하게 됩니다. 모가지를 딱 상징적으로 날려버리죠. 단두대 그래서 우리 막 아니에요. 네, 걔들이 생각났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들과는 색깔을 달리하는 지롱드 세력들을 숙청해 나가게 되고 얘네들이 자코벤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이 국민공회에서는 우선은 봉건적인 공납을 계속적으로 이제 냈었거든요. 중세시대처럼 이런 공납들을 무상 폐지하고 그 토지들을 나눠주게 됩니다. 백성들이 좋아했겠죠, 민간이. 이게 급진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롱드 같은 경우에는 재산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했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재산들을 함부로 건들지 않았다면 이제는 이렇게 공납을 무상 폐지하고 토지를 분배하고요. 그 다음에 징병제를 실시하죠. 전쟁 중이었으니까, 그죠? 계속적인 전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징병제를 실시하고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물가가 계속 상승했죠. 그래서 물가가 더 오르지 못하도록 실고 가격제 등을 실시하면서 이제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정 가운데 바로 로베스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의 공포정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공포스럽게 숙청해 나가고 강력하게 통치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 이제 혁명재판소라고 해서 이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재판하고 막 단두대에 막 죽여버리고 막 우리 수업 내리면 안 되는 사람들 막 그냥 단두대 저는 죽이면 안 되겠죠? 네. 아무튼 이렇게
공포 정치를 해나가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공포스럽지 않는 무섭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결국에는 반감이 다시 생겨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데르미도르 바로 반동이라고 해서 이 로베스피에르를 비롯한 자코뱅 세력을 다시 몰아내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새롭게 5명의 총재가 집권하게 되고 한 명이 이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5명의 사람이 등장을 해서 총재 정부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총재 정부가 굉장히 무능했어요. 이것들 백성들이 원했던 것들을 해결해 주지 못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이제 프랑스 혁명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프랑스 혁명은 바로 자유, 평등, 우애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강조하는 그래서 인권을 강조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루소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루소 하면은 여러분들 혹시 떠오르는 4글자가 있나요? 1. 반, 의, 지죠. 그 내용들이 바로 이 프랑스 혁명의 이러한 인권 선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선생님이 지금 좀 복잡하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면요. 우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요겁니다. 국민의회, 입법의회, 그 다음에 국민의회 바로 총재 정부를 큰 박스로 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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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필기를 이제 칸 때문에 그렇게 안 했는데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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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이렇게 4개를 두고요. 처음에는 배경, 과정 가운데서 30분회가 소집이 되고 표결 방식의 대립으로 인해 여기에 국민의회가 나타나게 되고 이게 바스티유 사건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게 된다. 이 국민공회가 바로 개혁을 진행해 나가면서 인권 선언을 하게 되고 헌법을 제정하지만 이 헌법 안에는 입헌 군주제 요소와 함께 제한적 선거권이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국민의회에서 만든 헌법에 의해서 형성된 의회가 입법 의회였지만 이 혁명 세력이 다른 나라로 퍼져나가는 것에 우려했던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이 함께 공격해오는 바람에 전쟁 상황에 빠지게 되고 그로 인해 내부적 여러 가지 물가상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새롭게 바로 과격한 세력들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국민공회죠. 국민공회 나오나요? 그래서 국민공회는 자코뱅파를 주도하면서 이제 공화정 시스템을 이야기하고 루이 16세를 처형하고 로베스피에르를 중심으로 해서 공포 정치를 해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 혁명 세력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다 재판해버리고 기존에 있었던 그러한 귀족들의 권한을 폐지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선거권도 이제 교과서에는 없지만 바뀌어요. 이제 이러한 재산에 따른 것이 바뀌어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나 강력하게 로베스피에르가 공포 정치를 해 나가게 되다 보니까 반감이 생겨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테르미도르 반동이 일어나게 되고 새롭게 총재 정부가 등장하지만 이 총재 정부의 무능으로 인해 결국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폴레옹 이산이 아닌갑다라고 유명한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벌려고 잡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나폴레옹이 옆으로 이제 퍼져나가게 되면서 유럽 사회에 바로 이 프랑스 혁명의 기운이 이제 전파되어 나갈 것입니다. 좀 복잡한데요. 교과서에서도 여러 가지 사진들과 함께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교과서를 여러분들 함께 읽으시면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영화로도 많이 나오고 뮤지컬로도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화가 뭐 있었죠? 이렇게 막 노래 부르면서 하는 거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리오.